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패 없이 오디오를 구축할 것인가,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을 드려야 더 만족스러운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고 이용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주 제가 강조를 드리죠.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바꿈질을 몇 번 정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합니다. 경험을 통한. 그런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공간에 따라서 음질이 얼마만큼 달라지는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큰 스피커를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공간에 어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그 스피커의 장점을 잘 발휘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큰 스피커가 어울리지 않으실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런 분들은 어떤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해서 어떻게 매칭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승을 해보고 자동차를 구매를 하죠. 오디오를 구매를 하실 때는 청음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죠. 자동차 시승의 경우에는 잠깐 시승했을 때의 느낌이 자동차 구매 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오디오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오디오 전시장이나 오디오 매장에 가서 청음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사운드가 우리 집에서 똑같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운드가 많이 바뀝니다. 모든 자동차를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아스팔트에서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디오 매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최상의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놓은 전문 청음실이죠. 그 전문 청음실도 레벨에 따라서 음질이 정말 좋게 구현이 되어 있고, 세팅을 미리 잘 해놓은 전시장도 있을 것이고 좀 덜 해놓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4개의 청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각 청음실들의 제품 세팅도 다시 하고 룸튜닝도 좀 더 손을 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인데요, 정말 룸 상태에 따라서 음질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공간에 따른 스피커의 배치, 세팅, 매칭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너무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고 갖다 놔 버리면은요, 하이엔드급 사운드는 들으실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제품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음질이 정말 환상적으로 좋아야 하이엔드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각 오디오 전시장이나 매장에 가서 비교 청음도 해보고, 오디오 쇼, 오디오 박람회 가서도 내가 청음도 해보고, 남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 귀로 직접 비교 청음까지 다 해봤는데 내가 내 귀를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뭐가 틀렸다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공간이 다르잖아요. 공간이. 전문 청음실은 각종 룸 튜닝의 볼륨 크기부터가 다르죠. 스피커 세팅도 다르죠. 심지어는 매칭도 다르죠. 제품만 똑같은 제품이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스피커만 똑같은 스피커다 뿐이지 그 외의 조건은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들으시는 음질이 다가 아닙니다. 집으로 가져가시면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리가 살짝 빈약한 것 같으시죠? 집으로 가져가시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청음실에서 들어봤던 음질을 100%다 믿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바로바로.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구매하셔가지고 3일 만에 몇 천만 원을 환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박 3일 만에, 3박 4일 만에 당근에다 내놓으신 분도 봤어요.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정말 환상적인 음질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런 영상 찍어봤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음향이 어떻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그걸 먼저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좌우로 넓은 사이즈면서 앞뒤가 짧은 거리일 때도 음질이 다르고요, 좌우 폭은 좁은데 앞뒤로 긴 사이즈인 경우에도 음질 특성이 또 달라요. 아파트의 경우라면은 층고가 대부분은 2.3m에서 2.4m 그 정도 선일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으로 한 2층짜리 지으면은요, 2층까지 이렇게 층고가 뻥 뚫려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층고가 4.5m에서 많게는 5m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또 다른 거고요. 전문 청음실과 일반 가정의 음질적인 차이점은요, 전문 청음실에 비해서는 일반 가정이 해상력은 더 줄고요, 볼륨도 더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밋밋해져요. 저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이나 앰프 매칭에 따라서는 저음이 아예 비어버리고 중고음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저음을 웬만큼 나오게 내가 신경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음이 깔끔 단정하고 정확하기보다는
저음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음이 중고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문 청음실에서 들었을 때보다는 소리가 밋밋해지면서 약간 더 답답해집니다. 너무 무거운 사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생기발랄한 사운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대형급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우퍼 유닛이 10인치, 12인치짜리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저음이 다 일반 가정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흔하게 말하는 괴짜경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나 빈티지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10인치, 12인치, 15인치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은근히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파인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만 조절을 해주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10인치, 12인치라고 하더라도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스타일의 감미롭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스타일의 그런 저음을 내기 때문에 그 저음이 공간을 때리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 구조는 뻔하잖아요. 층고도 똑같고 단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의 저음 특성이라는 게 거의 뻔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좀 더 진하게 뭉치는, 좀 진득해지는 그런 저음 특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음들이 단점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저음들이 좀 더 세고 강하게 재생될수록 더 부밍과 공진을 더 발생을 시킵니다. 예컨대 공간이 정사각형이라고 하자고요. 정사각형 공간이 상당히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공간일 것 같지만요, 진짜 안 좋은 공간이에요. 정사각형 공간에다가 스피커도 비교적 균형 잡히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은 저음이 한번 딱 발생을 시켜서 뒷벽하고도 반사를 시키고 좌우 벽하고도 반사를 시켜가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증폭이 된 후에 가운데 지점이나 청자의 위치에서 그 저음이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정중앙에서 들었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더 훨씬 더 많이 증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폭되어 있는 특정 대역이 진짜 듣기 싫은 음역대인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포칼의 대표 스피커 스칼라 유토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면 상당히 큰 대형급 스피커죠. 우퍼 유닛이 11인치 한 발입니다. 이게 우퍼 유닛이 한 발이냐 두 발이냐 세 발이냐도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스피커가 크다 적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 스피커가 내려고 하는 음색 특성이 어떤 특성인가, 저음 특성을 어떻게 튜닝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요. 한 단계 하위 기종인 소프라 3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소프라 3가 8.25인치 우퍼 유닛이 두 발이 들어가 있어요. 폭이 슬림한 스피커들이 임팩트감 있는 사운드를 내려고 하면요, 부피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튜닝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부피가 큰 스피커들은 저음을 쉽게 재생하기 때문에 작은 인클로저 대비 강력한 사운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힘이 실려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음이 많다 해가지고 볼륨을 못 올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볼륨이에요. 자동차의 성능은 뭐예요? 속도가 나와야 성능이 좋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베리티 오디오도 저음을 내는 특성이 상당히 독특한 스피커죠. 베리티 오디오가 생각하는 저음 특성이라는 것은 저음을 앞에서 먼저 재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음질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퍼 유닛을 전부 다 뒤로 빼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음이 좀 더 진득해지고 저음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의 과학, 음질의 이론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소프트돔 트위터지만은 오히려 금속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들보다 세팅만 잘하면 오히려 더 생동감 있게, 더 포커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더 좋게끔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컨셉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미 스피커를 정해놨는데 주교표님이 추천하는 그 앰프와 오늘 리뷰에서 추천하신 그 앰프와 제 스피커와 어울립니까? 앰프를 먼저 쓰고 계신 분께서는 추천하는 스피커와 어울립니까? 제가 마치 마법사라도 되느냐? 예, 어울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어울리면 뭐합니까? 본인의 취향하고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환경하고 안 어울려 버리는데, 회를 먹을 때 간장이라든지 초장에 찍어 먹는 게 내 취향에는 잘 맞는데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된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면은 내 취향과는 무관하게 된장 찍어 먹어야 돼요? 내 취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오디오 업계에서는 제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자기 본인 취향을 알고 계시면 그대로 하는 게 당연히 그게 맞고 그게 존중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연구를 해요. 야, 저분들의 취향이 왜 저렇게 다를까? 저분은 왜 저 제품을 좋아하고 저분은 왜 또 저 제품을 싫어할까? 이 매칭을 왜 저분은 좋아하시고 이 매칭을 또 저분은 또 싫어하실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궁극적으로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내 취향이 좀 소리의 선명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저음이 많은 사운드가 내 취향에 맞는 것인지, 입체감이 뛰어나고 해상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운드가 내 취향에 맞는 것인지, 그거를 먼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스피커를 먼저 구매를 했고 오디오 시스템을 먼저 구매를 해서 세팅을 했는데 저음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중고음이 살아나질 않는다. 공간이 너무 우렁차게 멍멍멍 이렇게 울리는 바람에 도저히 볼륨을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는 에너지를 빼세요. 정말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힘을 좀 빼세요 하면은요, 아니 힘이 있는 게 좋은데 저 사람 왜 힘을 빼라 그러지?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특정 중저음역대가 부스팅이 되어서 왜곡을 발생시킨다. 스피커가 먼저 재생시키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냐, 그리고 그 거리에 따라서 사운드의 웨이브가 들쑥날쑥해지고 더 증폭이 되고 왜곡이 발생되는 주파수가 다 다르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구동이 안 돼서 그래 해가지고 더 힘 좋은 앰프를 매칭해요. 더 힘 좋은 앰프를 매칭하면 공간을 더 때릴 거 아닙니까? 각자의 스피커와 내 환경의 특성과 앰프의 성질을 알면서 매칭을 해야지 무조건 힘 좋은 앰프 매칭한다고 해서 붐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임 오디오의 노바 파워 에디션을 상당히 칭찬을 했죠. 노바 파워 에디션 같은 제품이 대형급 스피커를 물리면 물릴수록 그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너무 잘해줘요. 과거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중고음은 굉장히 깔끔 단정하게 나오면서 중저음도 깔끔 단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저음의 부밍은 줄여주면서 중고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D클래스 방식이 좀 더 유리했던 거는 맞지만은, 그런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대형급 스피커에 매칭을 하게 되면은 고음, 중음, 중저음, 초저음으로 이어지는 소리의 매끄러움, 부드러움, 이런 특성이 너무 결여가 되어서 소리가 너무 뻣뻣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경험해본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는 구동력이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이나 하모니커를 정말 생생하게 잘 표현해주면서도 따스하고 영롱하고 유연성 있게 내주는 특성이, 세팅 자체는 네임 오디오 노바 P가 제일 잘했어요. 당연히 돈을 투자를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은 대안들이 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형 스피커는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주머니 사정이 앰프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노바 P를 매칭을 하셨을 때 이렇게 큰 넓은 체험실에서는 야 역시 올인원 앰프다 보니까 뚝 떨어지는 저음은 좀 아쉽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전문 체험실에서 중고음이 좀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밸런스 자체가 중저음은 살짝 가볍고 너무 중고음 위주인 것 같다. 그런 오디오를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런 밸런스가 딱 맞아요. 내가 내 귀로 들어봤는데 그 매칭, 그 스피커가 정말 중립적인 사운드야. 집으로 가져가면 답답해요. 처음실에서 들었던 사운드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의 이야기는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계속 해줘야 되고 강조를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트렌드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는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으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트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소스 기기들의 특성도 달라지고 오디오 제작사들이 추구하는 음색의 이 밸런스 자체도 달라지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환경하고도 다르고 일본의 환경하고도 다르는 거죠. 그 나라별로 오디오의 소비자의 나이층도 다르고 음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비율 같은 거,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도 다른 거고요. 우리나라 환경의 경우에는 해상력 위주의 소리를 산뜻 발랄하게 만들어주는 사운드가 트렌드상 좀 더 좋은 사운드라고 여겨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내가 사이즈가 너무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다거나 내 개인적인 취향상 나의 로망 자체가 좀 한 사이즈 큰 스피커를 우리 집에서 사용해보고 싶은 게 내 로망이야. 다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매칭이라든지 세팅을 좀 바꾸시면 되는데 앰프에서는 좀 에너지를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앰프에서는 좀 더 생기발랄한 사운드를 나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고, 중저음이 초저음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사운드, 야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편성 음악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대편성 음악을요 풀 스케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못 틀어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단독 주택이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완전히 방음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편성 클래식 풀스케일로 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현실적인 시도보다는 중저음 쪽에서는 에너지를 살짝만 빼주면은 중저음으로 이어질 때 소리의 매끄러움이 이렇게 유연하게 이어지면서 스며들면서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저음이 오히려 클래식이나 재즈 듣기에는 우리나라 가정에는 어울려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형 스피커는 사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음질에 만족을 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돈 들인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내 공간에 어울리는 음질을 낼 수 있는 오디오 기기가 어떤 제품들인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오디오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어려우신 분들은 또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